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진전에서는 이 사주를 볼 때 이 격국을 위주로 사주를 통변을 하는데요. 이른바 격국이 완성이 됐느냐, 즉 성격이 됐느냐, 성격이 됐으면 그 격국은 클래스가 높은 것이고 격국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이른바 폐격 또는 파격이 되면 격국의 클래스가 등급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격국이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주의 그릇이 크려면 유정하고 유력해야죠.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사주의 그릇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운을 공부할 건데요. 이 운도 역시 이 대운이나 세운이 길한 운인가 아니면 흉한 운인가 그 시기를 판단을 할 때도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그 운을 판단하는 것이죠. 어, 운이 대운에 의해서 격이 어, 이른바 성격이 되면은 그 대운은 길한 대운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격국이 합격 또는 패격이 되면은 그 대운이나 세운은 흉한 그 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국은 이 살상겁인과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대표되는 8개의 그 표준화된 격, 즉 정격이라고 그러죠. 이 정격뿐만 아니라 이 정격 이외의 외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외격의 격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운은 길한 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외격에 있어서 천시를 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 역시 파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흉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이 정격이든 8개의 재관인식과 살상겁인 이 8개의 정격뿐만 아니라 이 외격에 대해서도 그 운을 보는 원리는 그 각각의 격국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 운은 길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대운과 사주 원국과의 관계 또는 이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 간의 관계 이 부분은 학설 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그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마다 원국과 대운, 세운을 보는 그 방식이 모두 다르다고 할 정도로 어,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소생의 개인적인 그 이런 원곡과 대운과 세운을 보는 관점은 있습니다만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평진전과 자평진전 평주에 나와 있는 이론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평진전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운을 보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과 사주 원곡을 감명하는 것은 법이 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논리라는 거죠. 왜 같으냐? 각각의 격을 이른바 완성시키는, 즉 성격시키는데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면은 원국도 그 성격이 돼 있으면은 좋은 원국이고요. 그 대운도 성격시키는데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면 길한 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격국 위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얘기죠. 사주를 보는 것은 사주의 간지로서 원령에 배합시켜서 그 희기를 본다는 얘기죠. 이른바
이 월령이 격이죠.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 이른바 정관격이 되죠. 정관이 투에서 정관이 이른바 성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정관격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길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어떻게 보호받느냐? 식상으로부터 극을 당할 것을 이 인성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이 식상으로부터 극을 받지 않으니 정관은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관 자체가 이렇게 투관이 되는 겁니다. 유금이 신금이 본기가 투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정관격의 성격 요건이고요. 파격은 상관을 보는 것이죠. 상관경관이 되면 위화백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외는 뭐 금수상관이나 금수상관 같은 경우는 상관경관의 예외가 되죠. 이게 이제 상관을 보는 게 파격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살이 이렇게 혼잡되면 파격이 되죠. 또는 세 번째로 정관이 다시 중관이 되는 거죠. 정관이 또 초관이 되든지. 그래서 이게 정관격인데요.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이른바 성격이 더더욱이나 됐죠. 이 신금만 투에도 성격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 원령이 격이니까요. 이 각각의 글자를 일가는 원령 대비 격이 정해지는 거죠. 원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일간 이외에 어, 여섯 글자를 시에 두 개, 일지, 월간, 연간, 연지 여섯 글자를 모두 이 원령에 배합시켜서 비교해서 이 원령의 비교라는 이야기는 격에 배합시킨다는 거죠. 정관격이 성격되는 쪽으로 나머지 이 글자들이 작용을 하면은 좋은 글자들이죠. 이 사주 원국을 볼 때 나머지 이 글자들이 이 격을 완성시키고 성격시키면은 이 사주는 이른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죠. 또 운을 보는 것도 또한 그 운의 간지로서 만약에 운이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남자라면은 그 순행을 하니까요. 임술 어, 개해가 되죠. 그래서 이 개운의 시기는 개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려면은 이렇게 이 정관격인데 이게 정관을 인성으로 그 이 정관은 인성에 의해서 보호받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성에 의해서 좋을 것 같으나 이 인성이 무게합으로써 재성을 어, 합을 해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어, 재생관을 못 오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우는 기란, 어, 기란 운이 못 되는 거죠. 이른바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운의 간지를, 운의 천간과 지지를 사주 8글자에, 각각의 글자에 이 가장 우선 되는 것이 격에 대입을 시켜야죠. 격에 비율을 배합을 시켜야죠. 나머지 글자들도 이 운의 간지를 가지고 모두 생극제화를 봐야 되죠. 천간에서는 생극제화를 봐야 되고요. 지지에서는 합 형충파해를 감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에 배합해서 보면 이 운의 어, 희기가 희기를 알 수가 있다. 그 운이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운 중에 각 운의 그 한 글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대운이 만약에 개해 대운이다. 그러면 천간으로 한 글자, 지지로 한 글자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 이 한 글자로서
그 사주의 간지에 배합시켜서 사주의 간지에 배합시킨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격이죠. 배합시켜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각의 배합시켜 놓고 보지만 배합시키고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즐거운 그 기쁜 운이 되기도 하고 흉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 운의 희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정관격인데요. 정관격이 이렇게만 돼도 성격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상관운이 온 것이죠. 정운이 오면은 이 정관격에 상관운이 오면은 상관경관으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동임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 동임합을 하면은 이 오히려 이 상관경관이 돼가지고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상관경관을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방비해 주니까요. 좋은 쪽으로 그 운이 정운은 기운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대부분 상관경관이다. 이게 정운이 오면은 상관운이니까 경관이 상관경관이 될 것 같은데 인성이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관경관이 방비됐다. 그래서 폐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자평진정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정관격이 돼 있는데 정운이 돼서 인성으로 어, 이게 상관을 통제를 정임합으로 하면은 안 좋은 운이 와서 올 것 같은데 이게 인성으로 이걸 통제를 하면은 안 좋은 운을 잘 통제 관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한 운으로 이게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게 그 자평진영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관운이 와가지고 상관경관이 방비되었다. 예방되었다. 그래서 뭐 나쁠 것 같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평진정 원문에 보면 이 경우에 상관운이 와서 인성으로 이거를 상관을 통제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흉한 운이 길한 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관기억이라고 그래도 상관운이 오면은 이게 길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보면요. 이게 이제 평진전에서는 이 운을 볼 때 각 운이 길한 운이냐, 흉한 운이냐 판단을 지금 그 총론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운을 이 사주 각각에 배합시켜서 그걸 전체적으로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 그거로 판단하라는 거죠.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판단할 때요. 이게 너무 설명이 예, 짧기 때문에 서 선생의 서라고 선생의 평균점 평주를 보면요. 후기는 명에서 정해진다. 사주 원국에서 이게 부자의 사주냐, 아니면은 이 관을 크게 해서 명예를 얻을 그 사주냐, 이게 사주 원국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부기는 사주 원국에서 정해지고, 그 부기가 막혔는지 잘 통하는지는, 즉, 부기가 사주의 원국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 재물을 언제 벌고 언제 승진하고 등등은 운에서 운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 대부분은 이 사주 원국에서 정해지고 이게 운은
이게 언젠가 타임테이블이라고 했죠. 시간표죠, 시간표. 사주 원국은 식물의 종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주 원국은요. 우는요, 그 종자가 이게 발화되고 저희 꽃을 피우고 떨어지는 그 시절의 시기에 해당한다. 즉 시간표에 해당한다. 비록 그 사주 원국이 아름답다고 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써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뭐 역발산 기계세 그러죠. 그 초나라의 항우가 역발산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키는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은 가졌으나 때를 못 만났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때를 운을 잘못 만나면은 어, 안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팔자는 사주 원국은 그냥 평범한데 운에서 그 사주 원국의 부족함을 보완을 하면은 역시 보완을 하고 때를 잘 타면은 그 빼어나서 아주 빼어나게 우뚝 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 원국이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있죠. 원국이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설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 시절이 중요하다. 어, 간명, 사주를 보고 그 용신을 취하는 법은 용신에는 이제 서 선생은 적천수를 따르니까요. 억부용신, 병을 제거하는 용신, 즉 병양용신이라고 그러죠. 통관용신, 조용신, 조왕용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왕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왕한 기세를 가진 그 오행을 존중하는 쪽으로 용신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 어, 법 이외에는 없다. 이런 다섯 가지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게 적천수의 논리죠. 운을 배합할 때는 나를 돕는 것이 에, 희신이고 용신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역시 희신이고 용신이라는 거죠. 성패의 변화, 격의 성격, 합격의 변화, 또 역시 에,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원문이 매우 명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즉 자평진전 이 원문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노라 그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그 격국을 용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그 용신을 도와주는 것을 상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 전체의 격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글자가 상신인데요. 예, 그래서 전수처럼 이런 용신 따로, 희신 따로 그렇게 별도로 구분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렇게 주석을 다뤄놔서 이런 억분이 뭐 병약이니 통관 이런 게 이게 적천수의 논리거든요. 자평진전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그렇게 평주를 하려면은 자평진전 논리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게 적천수식으로 주석을 다뤄놔서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자평진전을 처음 접하고 또는 이 원문을 안 보고 계속 혼자 공부해서는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대부분 번역서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게 용신이 격국용신, 즉 자평진전의 용신인지 이런 게 이제 그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원국과
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운의 기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운은 이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특히 대운은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통에나 뭐 고서에 보면은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고 유년은 즉 세운은 천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게 이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병자나 병신 이러면은 화가 이 천간에 있는 화가 이게 통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경인이나 신묘는 이 금이 통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간의 힘은 이렇게 미미하고 반면에 요 지지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이게 통분 여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병신 그러면 천간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그럼 이걸 이 지지 입장에서 이걸 계두됐다고 그래요. 접천수에서는 이제 계두 절각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계두는 지지가 천간으로부터 극을 받는 경우를 계두라고 그러고요. 절각은 천간이 지지에 의해서 극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병신처럼 병화가 신을 극하려면은 힘이 소모되거든요. 소모돼도 역시 절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지지를 생을 해도 병술이 된다. 그럼 이렇게 생을 하죠. 그때도 절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그 전수를 공부할 때 또 언젠가 자평진전을 끝내고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천간이 다 약하다고 지지가 중하다는 얘기죠. 지지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천간은 약하고. 그래서요, 천간이 즐거울 때도 복이 부족하다. 이게 병이 이 사주에 굉장히 희신으로 작용할 때인데, 이 병이 약하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복이 부족하게 된다. 약하게 왔다는 얘기죠, 복이. 반면에 천간이 기신으로 될 때 되면 약하게 왔으니까 이게 화도 조금밖에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 따라서 운을 볼 때는 10년으로 봐야 된다. 즉, 지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통분력, 계두나 절각, 이걸 알려면은 천간과 지지를 함께 볼 수밖에 없으니 따라서 대우는 10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함께 봐야 되고 한 글자에 의해서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 글자만 잘라서 예, 지금 운이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평주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임철주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나 아,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의를 읽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 개운이나 아니면 천간이나 지지 하나만 의미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대우는 원칙적으로 10년을 통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볼 때 그 천간이 지금 강하게 왔느냐, 지지가 강하게 왔느냐를 우선 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전제 하에 이 천간, 지지 이렇게 따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대운을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간 이렇게 지지를 통으로 10년으로 보는 설, 천간 5년, 지지 5년, 5년 5년 설, 천간은 2 내지 3년, 지지는 7 내지 8년, 5년 5년 설인데 뭐 합이나 충이나 이런 걸 만나면은 출연이나 동원다는 개념을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설, 그 학자들마다 아주 너무나 이게 다양하죠. 이것은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생이 설명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자평진전과 아, 자평진전 평주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 이 동네가 학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소생이 이거를 어설피 설명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소생은 이 여러 그런 불필요한 논쟁보다 자평진전과 서선생의 이 평주를 소개하는 것으로 어, 그런 논쟁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예. 이제 평균적 원문에 보면은요, 이 운이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그거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 길한 운이라는 게 기쁜 운이라는 게 무엇이냐? 명중에 이 사주 원국 중에 기쁨을 주는 글자가 이게 길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내가 얻거나 아, 나를 돕는 그것이 길한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중의 시신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평진전에서는 격국 위주로 보니까요. 역시 이 사주 원곡도요. 이 격을 성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즉 유정한 글자는 유정한 그 육신이나 십신은 길한 길성이 되는 것이죠. 운도 마찬가지죠. 이 격국을 성격시키는데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즉 유정한 글자이면은 길한 운이 되는 것이고 격을 파격시키는데 작용을 하면은 무정하기 때문에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정관격이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을 써서 정관격이 인성을 씀으로써 상관을 통제한다 이거죠. 그럴 때 아, 인성을 돕는 운이 길한 운이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요. 재성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어,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또 정관이 투관되거나 하면 성격되고요. 합격되려면은 합격되는 경우는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거나 또 관살이 혼접되거나 중관이 되거나 하면 합격인데 이게 정관격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은 게 상관, 경관, 합격이에요. 그러면 인성을 써가지고 이 상관을 극하면은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니까 성격이 되는 것이죠. 상관, 경관 하는데 어, 인성을 써서요. 병이 좌월달에 태어나면 정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와서 상관경관을 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이 상관을 그 합반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성운을 이게 이제 이때 인성으로서 이 상관을 통제하는데 그 인성을 돕는 운이라는 거죠. 요 갑을 돕는 운이 이게 인성이죠. 그러면 이게 목이니까 간목이나 을목 운이 오면은 기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상관 경관으로 합격이죠. 그런데 합격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상신이죠. 상신을 돕는 글자니까요. 목이니까 간목이나 어, 을목 운이 오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게 아니면 인목이나 묘목이 와도 갑에 근이 되니까 길한 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중에 시신이나 용신 이 사주 중에 시신이나 용신 그것을 돕는 운은 기운이다. 지금 이런 것도 이걸 상신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좋은데 꼭 적천수식으로 용신, 시신을 이렇게 희용기관의 논리를 써가지고 평주를 다뤄놔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 그냥 상신이라고 상신을 돕는 운이 기란 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관격이 상관을 보면은 이 상관은 김신이죠. 관격이 정관이 상관을 보면 상관경관 우야단이라고 해서 이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이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인성을 사용해서 상관을 통제한다는 거죠. 이 상관을 인성으로서 극을 함으로써 얘가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 정관이 망가지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이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가는 것을 방비하지를 못해요. 이 비겁이 재성을 분탈하는 것을 정관이 막아주는데 정관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그랬어요. 인성으로 상관을 제거하면은 이 병이 제거됐다는 거죠. 정관기억에 병이 상관을 보면 병인데 이 인성으로서 상관을 통제하면은 어, 정관이 보호를 받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병을 인성으로부터 인성이 극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죠. 아, 인성을 돕는 운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거. 그것은 근데 목이 인성이라면 이렇게 목이 인성이라면 아, 동방에 예, 간목이나 을목이 기운이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컨대 인성이 노출되고 수반되고 상관이 암장돼 있으면 이렇게 노출되고 암장돼 있다는 얘기는요. 노출되면 인성이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와 있고 상관이 암장돼 있다. 지지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상관이 지지에 있으면 관살운 역시 아름답다는 거죠. 관살 병정어가 오면은 여기 상관이 있어도 이 천간으로 이렇게 오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 토, 금 이렇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천간 글자는 천간에 우선 먼저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운이 아름다운데 거꾸로 이렇게 상관이 노출되어 있고 인성이 암장돼 있으면 지지에 있으면 관살을 보면은 흉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관살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을 보면은 이렇게 천간에 있어서 바로 예, 상관 경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 왜 상관 대살인데 이렇게 관살까지 얘기했느냐? 이게 대부분 이게 원국의 부기가 이게 부기는 원국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으면 몰라도요. 없는데 살이 온다고 그래서 상관 대살로 권력을 크게 얻고 그런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관이 떴을 때 이렇게 상관이나 아예 칠살이나 정관이 오면은 흉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심유천 선생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볼 대목은 있는 거죠. 정관이 오면은 더 흉하죠. 상관 경관이 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칠살이 오면은 여기 상관 대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없어서 관인상생이 살인상생이 이렇게 안 되는 그 경우죠. 이게 천간으로. 그런 경우 상관을 만나면 바로 천간에서 상관경관이 바로 되는 거죠. 관살을 보면은 그리 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간에 있으면은 이게 인성이 있으면 이 상관을 극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전반기억에 에, 투관이 되면은 어, 신금이 투관되면은 정관격이 성격이라고 했죠. 이게 6월 달에서 경금이 투관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는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6월에 경금이 투관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칠살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평진전에서는 관살 혼잡이지, 즉 원칙적으로 정관격이고 이렇게 경금이 여기 투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칠살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이 아울러 알아둬야 되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랬어요. 재운이 오면은 이런데 이제 재운이 왔다. 그러면 이게 재극인을 하죠. 그러면 상관경관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죠. 이게 인성이 와서 어느 정도 이게 상관을 통제해 주니까 이렇게 이게 정관이 보호되는데 재성운이 와가지고 그걸 해서 충이나 뭐 이거로 인성을 어, 파괴시켜 놓으면은 이 상관을 통제할 수단이 없게 돼서 상관경관이 바로 일어나서 이게 흉하다는 얘기죠. 음, 이제요. 이제 정관격은 봤고요. 이제 제격인데요. 제격이 제성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는 길격이니까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아니면 정관을 상하든지 정관을 상해서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호받느냐? 비겁이 정관을 가지 못하게 정관이 극을 해주기 때문에 재성 입장에서는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정관을 만나는 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 이게 재성격인데 일간이 신약한 경우는 인수로 생을 받아야 되죠. 이때 이 재성과 이 인성이 어, 연과 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성격이 되죠. 그래서 제격이 또 파격이 되는 경우는요. 아, 제, 어, 이 칠사를 생하면은 재생사를 하면은 파격이 되죠. 또요. 이게 제가 약한데 비ገብ을 만나도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요. 제가 관을 생하는데, 정관을 생하죠.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간을 돕는 운이, 길한 운이 된다는 거죠. 정관격이에요. 제격이죠. 병이, 이렇게. 그 제격이, 이렇게,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하죠. 이렇게. 정관도 근이 있고요. 예, 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병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는 게 없어요. 요럴 때 인성운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죠. 인성이나 비겁운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이 병화를 도와주는. 가불은 인성이고요. 병정은 비겁운이죠. 힘이 돼주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약할 때. 이런 경우를 이게 제가 관을 생할 때 재관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제격이 관을 생한다. 그래서 이 신약할 때는 운이 이게 일간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면은 기쁘고요. 그게 도와주는 운은 아까 어, 여기서 이게 인성을 도와주는 게 갑을 이게 방조신이라고 했죠. 같은 오행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이게 병화나 정화가 되는 거죠. 같은 오행이. 또 인양이다. 그랬어요. 인은 여기 갑을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 같은 얘기죠. 일간이 왕하다. 그때는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은 재나 관이 왕한 데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 너무 왕하니까요. 정관이나 재성이 운이 오면 좋은 거예요. 재성 운이 이렇게 경신금이 오든지 관살 운이 와서 이렇게 임계 운이 오든지 이런 운이 길한 운이라는 얘기죠. 모두 이 격국의 격국의 격국을 성격시키는데 유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운이 좋은 길한 운이 되는 거죠. 격을 파괴시키는 운은 그 흉한 운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제격을 받고요. 이제 인성격이죠. 인성격은 어, 격이 성격시키는데 인성이 약하면은 평간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것을 인성이 평관을 쓴다 그래서 인용칠살이라고 그러죠. 또는 인성이 약해질 때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것을 관인쌍전이라고 그래요.
또 일간이 강하고 나도 강하다. 그러면 식상으로서 설기시키는 게 이게 성격이 되죠. 또 인성이 너무나 막강하면은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살짝 극을 받아야죠. 그걸 소상히 마사지를 받으면 그 근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인성은 너무 왕성한데 이 왕성하기 때문에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살짝 극을 받아야 된다. 마사지를 받아야 성격이 된다. 인성격이 파격이 되는 요소는요. 인성이 약한데 강한 근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았다. 제거기엔. 어, 그럼 이게 탐제 괴인이라는 얘기죠. 합격이 되고요. 또 인성이 강하고 나도 강한데 이 평가를 받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고빈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고독하고 아주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파격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인성이 재성을 보면은 재성이 기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성인데 재성을 봤어요. 재성이 아주 강하게. 그러면 운에서 겁재운이 좋다. 비겁운이 좋다는 거죠. 이 재성이 너무 막강해서 인성을 그걸로 하면 비겁이 와서 얘를 통제 관리를 해줘야죠. 그거지 못되게끔. 그래서요, 이 병정운인 운으로 이 재성을 극해줘야 이 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 운이 기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 얘기했죠. 신약하면서 인성을 쓰는 경우, 이게 신약해서 인성을 쓰는데 재성이 오면은 이렇게 제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이게 투관도 안 되고 약한데 망가지죠. 그래서 재성이 기신이 되죠. 운에서 비경겁제가 오면은 그 병을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걸 없앤다는 거죠. 요게 제거기는 하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인성격인데 비겁이 와서 얘를 관리 통제해 줌으로써 이 격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비겁 운이 이 기운이 되는 거죠. 신강하면은요, 이렇게 근이 있고 또 인성도 왕이에요.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그럴 때는 아, 지성으로부터 인성을 약간 덜어내야 여기 이런 거죠. 인성이 너무 막강해져. 내가 힘이 유력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인성격이라. 그럴 때는 역시 이렇게 인성이 왕하면은 제로 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성을 덜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아까 그 마사지 받는 경우죠. 그래서요. 재성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좋고 겁재를 싫어한다.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한데 뭐 겁재 뭐가 필요 있어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은 식상으로 설계하는 운이 가장 좋은 거죠. 무토나 기토 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격 봤고요. 이제 식격을 보면요. 식신격은 성격 시키는 경우 보면은 식신으로 상제하든지 또 아니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이렇게 하려면은 식신의 힘과 일간과 식신과 편간이 비슷비슷하면 가장 좋죠. 그걸 삼자개균, 삼자개비라고 하는데요. 근데 식신은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약한 반면에 평관은 너무 왕하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나 식신격 않고 평관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귀식취살이라고 하죠. 그때는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인성이 상신이 되죠. 이게 이제 식신격의 세 번째 요소죠. 첫 번째는 재를 생하는 거, 두 번째는 제사라는 거, 식신제살, 세 번째는 평관 따라가는 거, 귀식취살. 이때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식신격이 파격되는 요소는 재를 생하는데 실사를 받다. 파격이죠. 이게 어, 그 비겁이 굉장히 왕한데 인성도 굉장히 왕한데
식신은 굉장히 미약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그 식신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역시 합격이 되죠. 식신대살, 즉 식신으로 대사를 하면은 성격이 되죠. 이게 식신격이 제사를 하죠. 살이 강해져요. 성격을 하는데 신이 강하다. 이렇게 또 상관도 있고. 그래서 신이 약하다는 얘기죠. 근이 없다. 요럴 때는 인성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토생금을 받으니까요. 인성 그 운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죠. 아, 성질을 보면요. 아, 식신대살은 즉 식신격이 질서를 찾다는 얘기죠. 이걸 식신제살, 식신대살 같은 소리죠. 식신으로 칠사를 통제, 제한다나 찾다나 신약하면은 이렇게 신약하면은 칠살로부터 극도 받고요. 식신으로부터 이게 설도 되죠. 그래서 극과 설되는 거에 동시에 받았다 그래서 그걸 극설교화라고 그래요. 그럼 아주 내가 이게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인수운이 오면은 무기운이 오면은 이 무기가 아 상관을 채워줘요. 이렇게 상관을 채우면은 이게 토곡수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 내 힘을 덜 설계해가는 거죠. 식신보다 상관이 힘을 많이 설계해가니까요. 그리고 화살, 어, 칠사를 순화시킨다는 거죠. 설해가지고 화생토 해가지고 그리고 자신 이게 일간을 돕는다는 거죠. 토생금으로 하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좋게 된다. 신약형 경우 그렇죠. 모든 게 이게 운을 볼 때 이 각각의 격을 성격시키는데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냐, 그 반대로 작용하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길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살격이요. 칠살격을 보면은 칠살격은 너무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얘를 통제 관리를 해줘야죠. 통제하는 수단이 식신으로부터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부터 대사를 하든지 여기 양인으로부터 합사를 하든지 이런 종류가 있죠. 음일간인 경우는 상관으로 합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양일간은 어, 양일간이면은 이 양인으로서 겁재로서 겁재와 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을 해야 이게 칠살의 힘을 어느 정도 잘 길들여야 통제해 줘야만 성격이 되죠. 평관격이 합격이 되는 요소는 가뜩이나 강한데 제로부터 생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 그래서 살이 중하다. 이게 살이 중하죠. 그래서 운에서 식신을 도와준다. 식신이 이렇게 약하다. 여기는 록을 얻었고, 여기서도 식신을, 장생을 얻었습니다만, 어째 이렇게 강하면요. 칠살이 강하면은, 에, 이 식신을, 여기서는, 이제 여기 뭐, 일간도 록을 얻었고, 어, 다 식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경우, 약간 이 칠살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식신을 강화하는 쪽 운이 좋다는 얘기죠. 만약 신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살도 왕하면은 식신으로부터 제사를 하는 것을 용신으로 한다.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용신이라는 표현을 이것도 천수적인 표현이에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상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하죠. 그래서 식상운으로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칠살이 워낙 강하면은 월이 더 강하죠. 월령이. 월령에서 투관된 글자가 가장 막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식상운이 오면은 식신제살 또는 상관대살을 해서 이 길한 운이 된다. 원리는 다 격국의 성격 시키는데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운이 좋은 것이죠. 이제
이제 상관격을 보면요. 이 상관격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간, 이 상관격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상관의 개념 때문에 일간은 신약하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상관격은 일간보다 상관의 힘이 강한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 상관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고 상관을 관리 통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인성이 유근한 근이 있는 인성이야 성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상관폐인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인성이 근이 없으면은 칠살로부터 생을 받아서 강화된 인성으로서 나를 생하고 상관을 관리 통제해 줘야죠. 이게 두 번째죠. 이 편관으로부터 이게 살인을 보는 것이죠. 왜 정관으로부터 힘을 얻어와서 강화된 힘으로 나를 생하고 상관을 관리 통제해 주는 건 안 되느냐? 왜 편관으로부터만 생을 받아와야 되느냐? 정관을 보면은 상관, 경관이라 파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관과 인성을 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상관으로부터 재성을 보는 거죠. 상관생재. 네 번째는 어, 칠사를 보는 거죠. 이른바 상관대살이죠. 상관격이 파격되는 것은 재를 생하는데 칠사를 봤다. 그럼 이 재성이 칠살편을 들어서 파격이죠. 또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 경관이라 파격이 되는죠.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있죠. 상관격이라고 그래도 금수상관이나 금수상함의 경우는 정관이 와도 괜찮죠. 예, 상관은 굉장히 미약한데 인성과 비거 나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면은 상관격이 파격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패인하는 경우는 상관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인성으로부터 상관이 강하면 내가 약하니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받고 상관의 힘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른바 상관이 인성을 보는 것을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거죠. 상관패인에서는 어, 우운이 관사운을 좋아한다. 이게 그만큼 상관운이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패인할 때 이렇게 관살로 인성을 도와주면은 좋다는 얘기죠. 네. 서 선생 평주를 보면요. 상관패인이라는 것은 원령이 상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원령이 상관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론이 인성에 의지한다. 이렇게 이론이 인성에 이렇게 상관의 힘이 워낙 막강해서 인성에 의지를 한다. 그래서요. 인성이 노출되고 통분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은 유근한 이게 인성이 유근한 근이 있는 인성이야 인성이 유력해야 힘이 있어야 나를 생해주고 상관을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력하면요 통근이 안 돼 있으면 나를 생활하지도 못하고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상관을 관리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근이 없을 때는 이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와야 된다고 했죠.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오는 건 합격이에요. 왜 그러냐? 상관이 정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 경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관살 운을 오는 게 좋다. 관살 운을 오는 게 이렇게 여기도 봐요. 운에서 이렇게 상관 페인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관살로 행하는 게 이게 심 선생도 이렇게 해놨죠. 관살이 오면은 이게 관이 오면 상관 경관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렇게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나중에 이제 에, 사권 정관격이나 또 오권 칠살격 그런 시기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상관폐인이나 이렇게 할 때 좀 전에 성격되는 이게 합격될 때 인성이 약하면 편관으로부터 생을 얻어와야지 정관으로부터 얻어오면은 합격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상관 경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우행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약간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원국을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4권, 5권에서는 사주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죠. 예. 인성이 노출돼서 통군하면은 그 운이, 관살운이 좋다. 그것은 어, 인성을 생해가지고 관살이 이렇게 관살이 인성을 생하죠. 토생금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살운이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성이 암장되고 지지에 있고 상관에 노출돼 있다. 어, 상관이 노출돼 있죠. 투관됐죠. 이럴 때 관살운이 좋다고 그래서 관이 딱 올라오면 바로 상관경관이 되는 거죠. 이때 관살은 기신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운이 되는 거죠. 또 상관이 굉장히 태영하다. 아, 상관이 뭐 왕하죠. 그럴 때는 운에서 재성운을 오는 것이 제가 오면은 이 상관이 너무너무 왕하면 재성이 와서 이걸 설계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왕한 것은 이렇게 극하는 경우보다 설해줘야 됩니다. 왕한 것은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는 거죠. 강한 신을 건드리면 더 건드리죠. 세자가 왕한 글자를 그걸 하면은 이 세자는 뿌리가 뽑히고 왕한 것은 더 바란다고 그러죠.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해 줘야죠. 생극제어의 선에서 이런 게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재로서 그 기운을 설계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상관계기 상관이 너무 태왕하면은 이걸 기운을 설계해 주는 게 즐겁다는 얘기죠. 사주에 폐인에서 이렇게 상관 폐인이 됐는데 예, 이게 인성이 용신이 아니라면은 관살운이 좋지가 않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지극히 적천수적 마인드예요. 이게 지금 심 선생은 이런 표현을 않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살을 보면은 상관 대살로 괜찮으나 관을 보면 상관 경관하는 측면이 있어요. 금수 상관은 경관 대도 괜찮거든요. 조우가 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적천수적 표현이에요. 네, 여기 있죠. 상관페인에서 인성이 용신이 적천수적 그게 중화의 원리에 기초한 용신이죠. 자평진전의 용신은 격국을 의미하죠, 원칙적으로. 용신이 아니라면은 관사로 운이 오면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게 다 이게 인성이 인성이 이렇게 여기나 이게 지지에 있어도 인성이 용신이 돼야 좋다는 거죠. 그럴 때 관사를 와야 좋다는 얘기죠. 여기는 관사를 오면은 이게 인성이 천간에 있지 않으니까 이거 오면은 바로 이게 상관경과를 당해서 이건 흉한 거고 천간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천간에 있을 때. 그래야 관이 와서 관인 상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상관폐인에서 용신이 인성이 용신이 될 때 관살운이 좋다는 얘기죠. 즉 이거를 용신인 것보다 이거는 그냥 상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상신. 그럼 상신은 가장 중요한 글자죠. 자평진전의 상신은 적천수적으로 표현하면 용신입니다. 용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격 바꿔요. 그다음에 양인격을 보면요. 예, 양인은 이렇게 양간이 겁재월에 태어나는 것을 양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양인은 힘이 너무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겁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이죠. 재성을 양명지원이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기르는
원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명지원이라고 그래요. 이 재성을 분타려가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얘를 통제 관리해줘야, 즉 정관이나 칠살로 이 양인을 통제 관리해줘야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이 보존됩니다. 그래서요, 양인격은 정관이나 칠살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양인이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이나 칠살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야 좋습니다. 즉, 재생관이나 재생살 해서 이 관과 살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어떻게 보호받느냐? 식상의 극으로부터 인성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식상이 관살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겁재를 통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양인격의 성격 요인이고요. 파격 요인은 정관이나 평관이 없으면은 통제 수단이 없으니까 양인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이 관을 쓴다. 그럼 정관으로부터 정관을 사용해서 이 양인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운에서 재성운이 와야 재생관에서 강화된 힘으로써 양인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되는 것이죠. 양인이 양인격의 이 관이나 살을 쓰는데 예, 원국에 이렇게 양인이 왕하면, 이렇게 양인월에 태어나서 양인이 투관되면 양인이 왕한 겁니다. 그러면요, 제2의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제로부터 생을 받아야 좋다는 거죠. 지생관을 받아서 강화된 힘으로써 양인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제가 관사를 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관을 생해서 관사를 생해서 이 관살로서 이 양인을 통제 관리를 해야 재성의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고요. 양인이 경한 경우, 양인이 투관되지 못하고 월령에만 있고 이게 양인이 경하죠. 전부 다 관살이 이게 관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칠사라 되는 거죠. 중관으로 되면은요. 정관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오면 이 정관이 편화돼서 칠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체로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요, 어, 양인이 약하고 경하고 관살이 중한 경우, 요 경우가 관살이 중한 거죠. 관이 강해서 이제 살로 바뀐 거죠. 이게 중한 거지. 그때는 양인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양인이 너무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수생목으로 생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그 양인격이라고 해서 어, 관살의 힘이 무진장, 이게 원곡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죠. 충분히 제어를 하고도 이게 뭐 양인월에 태어났다 뿐이지 이런 이제 이게 정관이지만 편화돼서 살로 작용해서 양인이 무력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 인성으로서 양인을
그 양인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운이 와도 괜찮고요. 수운이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수운이 오른 것이 이 관인상생을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거죠. 양인도 도울 뿐더러 이 막강한 이렇게 세력이 강하면은 얘네들의 기세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게 편화된 정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극허겁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한 기운은 원칙적으로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해서 그 살인상생하고 양인을 키워주는 게 예. 이제 이게 서 선생은 중화의 원리, 즉 억부의 원리를 중요시 여기죠. 자평진전은 격국 위주인데 박천수는 오행의 중화의 원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용신의 원리가 모두 중화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인성운이나 그 비겁운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해서 모두 이 관살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녹겁격인데요. 녹겁격은 이 걸록격과 월겁격이죠. 그래서 녹겁격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녹겁격은요, 이렇게 비견월이나 음일간의 경우는 겁재월에 태어난 경우죠. 이런 경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녹겁격이라고 한다. 양인격에 비해서 녹겁은 양인격보다는 힘이 약하죠. 양인보다는요. 그래서 이 비견을 통제해야 되는데 음간의 겁재이지만 양인보다는 힘이 약해서 비견과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정관으로서 비견을 통제하든지 통제하지 않으면 비견도 재성을 분탈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내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 이게 재성을 왜 양명지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평진전 2권의 용신에서 순용과 역용을 따질 때 재관 인식과 살상겁인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나열하는 게 제가 있어야 이게 쌀이고 요즘 말로 하면 돈입니다. 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 그 결과가 재성이에요. 내가 이것이 내 목숨의 원천이죠. 그리고 이게 재성격이고 관격은 이 재성을 보존하겠다는 거죠. 비겁의 분탈로 비겁이 재성을 거기에서 분탈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관이에요. 그래서 정관이에요. 정관. 그래서 재관, 인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양명 지원을 전제로 명칭을 따온 거죠. 그리고요. 비천 록막격 할 때요. 록이 그때는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명통에 보면은 이 정관 록을 뭐라고 했느냐. 그때 양명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재성이 이 양명지원이지만 록 할 때 그때는 12운성의 걸록을 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정관을 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양명지원과 관계된 표현이죠. 그래서요. 정관으로서 비견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견이 막가운데 재성이 있으면은 바로 분탈되니까 이때는 식상이 원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 녹겁격의 경우,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아, 재성이나 정관이나 또 칠살이 있으면은 이게 상관 대살이나 식신 대살이 된 칠살이어야 되죠. 그래야 얘가 나를 극하지 않고 비견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복이 예? 통제를 받은 칠살은 정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법격의 성격 요인은 재성이 있거나 이때는 이제 식상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이 있거나 아니면 칠살이 잘 통제된 칠살이 있거나 이러면은 노법격의 성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경우는 어, 정관이 없거나 재성이 없거나 아니, 또 칠살하고 인성이 있으면은 합격이 또 왜 그러냐면 비견이라고 그래도 내 재성 분탈력이 있는데 이, 이 살인으로 칠살과 인성으로 비견을 생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월급격이 즉 월급격이 재를 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어, 재를 생하는 게 아니라 월급격이 재를 상신으로 용신으로 쓰는 경우죠. 이런 경우죠. 이게 격은 걸록격이죠. 용신은 이제 월과 별도로 용신을 잡아야죠. 이것이 양인격과 녹곡격에서는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기 판단의 기준은 이제 이 용신의 입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제격의 유사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강목을 보존하는 쪽으로 있어요. 운에서 식상운이 오면 좋다. 그러면 이게 제격이 성격되려면은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쓰겠죠. 정관이. 그래서 식상운이 이렇게 제가 바로 오면은 식상으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식상운이 그러니까 임계수 운이 기란 운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8개의 각각 격에 대해서 기란 운을 모두 봤는데 이런 이 모든 것이 좋은 운이다. 8개의 운 각각에 대해서 평주를 보면요. 월급격이 재를 사용하는 경우 오로지 식상이 있어야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월급격이 재를 본다고 해서 식상이 없으면은 바로 그걸 하죠. 식상이 있으면은 비견이 이렇게 식상을 통해서 재로 오는데 이게 식상이 없으면 비견이 바로 그거를 해서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 재성에 분탈당한다는 거죠. 그럼 합격이 되는 거죠. 네. 만약 재성운이 오면은 이게 재성운이 왔는데 이렇게 재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원국에 이 식상이 없으면은 바로 분탈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재운이 왔을 때는 이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원국에 이렇게 식상이 있지 않으면은 바로 녹곡격에서 분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운에서요. 이게 바로 그 통관이다. 이렇게 여기를 식상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바로 분탈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우운을 볼 때 각각의 8개의 격국에 대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즉 격을 완성시키는데 유리한 도움을 주는 이것을 유리한 도움을 주는 이걸 유정하다고 하는 거죠. 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운은 시신이 시운, 즉 길운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격을 성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격을 망가뜨리는, 합격을 만드는, 그러면은 흉운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